안녕하세요. 끼리썰입니다. 오늘은 사연을 하나 받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바로 피먹는 나무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괴담이었습니다.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우실 거예요.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간단히 제 설명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시는 분들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그렇게까지 큰 회사는 아니었고 작다면 작은 회사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광고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광고회사라는 게 일이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빡세요. 사무직 중에서도 조금 빡센 편인데 왜냐면 광고라는 것 자체가 광고주가 일을 줘야지만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되게 명확해요. 그런데다가 이제 영업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비미도 잘 맞춰 드려야 되고 광고주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 조직 안에서도 군대식 문화 같은 게 조금 남아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술도 자주 먹고 뭐 야근 뭐 주말 출근 이런 거는 일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자주 하는 편이고 광고주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퇴근을 했을지언정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주님 위에 광고주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. 광고주님들만을 위한 5분 대기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모든 광고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저희 회사는 그랬었다. 이 짓을 6, 7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되나? 사회인한테 찾아온 사춘기처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회사 일에도 좀 빠삭해지고 일머리도 좀 생기고 특히 이제 큰 회사가 아니면 6, 7년 차는 거의 이제 실무진 중에서 꽤 일을 많이 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가리가 좀 큰 거예요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를 다 혼자 이룬 게 아닌데도 그때는 다른 사람들 뭐 보면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내가 사업체 하나 꾸리면 일 똑같이 하고 돈은 내가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이거 회사원으로 있는 게 너무 손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병이 걸렸던 거죠. 솔직히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뭐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. 땡땡씨 일 잘하지. 이런 얘기 항상 듣고 사실상 일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연차가 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이렇게 잘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월급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게 됩니다. 때려쳐가지고 모아둔 돈이랑 은행에서 대출 조금 껴가지고 과감하게 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업종은 갖고 그냥 사업만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나름 이제 알고 지내던 광고주들도 꽤 많고 왜냐면 제가 다 이제 실무진이니까 솔직히 윗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광고주들이랑 얘기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내 구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야심차게 열었는데 네, 현실은 진짜 차갑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이 내가 실제로 일을 내가 할지언정 일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줬었던 건데 그걸 이제 저는 착각을 했죠. 뭐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쫄딱 망했어요.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. 몇 없었지만 그나마 이제 회사를 아예 1인 체계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도 조금 뽑았었는데 그 직원들 월급에 세금에 다 내고 나니까 진짜 땡전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. 수중에 땡전 한 푼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앞이 캄캄하고 그렇게 어린 편도 아니고 회사 다니다가 차린 거였으니까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연봉을 엄청 줄여가지고 간다면은 갈 때는 있었겠지만 이게 사업병까지 걸렸던 놈이 그게 쉽사리 되겠습니까? 이 사업병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로 들어간다. 그것도 연봉 엄청 줄여가지고 들어간다.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그 처지가 되면은 이게 쉽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친구 중에 몇 년 전에 부모님 따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이제 살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걔가 거하게 한판 말아먹고 이제 뭐 지낸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, 저한테. 받았죠. 그래서 이거 받았는데 받자마자 뭐 안부도 안 묻고 이제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. 야, 여기 내려와가지고 나 좀 도와라. 다짜고짜 이렇게 본론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뭐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알아듣게 얘기를 해라 했더니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 식물을 키워가지고 전국에다가 파는 일을 한대요. 근데 꽤 이제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데 일손이 필요하다. 근데 하도 총구석이다 보니까 자기는 젊고 좀 한마디로 좀
소위 배운 사람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은 통 지원도 안 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려고도 안 한다. 근데 이제 저는 뭐 대학 나왔고 사무직도 좀 해봤고 이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거면 와서 일이나 좀 해줘라. 니즈가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내려와가지고 일 좀 해달라.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. 얼마 정도 줄 수 있는데?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쏠쏠하더라고요. 회사를 여기서 다니는 것보다 내려가고 일하는 게 페이적으로는 더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구미가 살짝 좀 당기긴 했는데 도시에만 평생을 살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면은 뭐 인프라도 여기처럼 잘 돼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선뜻 이제 알겠다는 소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좀 핑계 대면서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제 기어 이제 화를 확 내더라고요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. 네가 그러니까 사업을 말아먹는 거다. 야, 사업은 뭐 인프라고 나발이고 진짜 돈이라면은 뭐든 안 가리고 달려드는 놈들이야. 야,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이 새끼 지금 굶어 죽을 판에 뭐 인프라 같은 거를 따지고 앉았냐. 그리고 그냥 내려와서 돈 벌어. 그러고 돈 모은 다음에 인프라든 진프라든 찾아라. 빨리 내려와라. 그냥 고민할 시간에 내려와라. 이러고 막 화를 막 엄청 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 쌍욕을 듣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듣는데 화가 좀 욱하고 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지금 사업 말아먹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라는 놈이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저런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화가 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. 내가 갈게 하고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그 촌동네로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거기 처음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촌이더라고요. 이런 데서 돈을 번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외딴 촌인데 이렇게 갓길에 대져 있는 차들을 보면은 뭐 롤스로이스에 벤츠에 막 으리으리 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소위 말한다는 현금 부자들이 많은 동네구나 싶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뭐 안부 묻고 이제 그래도 온 첫날부터 일을 바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같이 일단 회포부터 풀자 해가지고 제가 구해놓은 집에 짐을 풀고 같이 이제 친구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. 거리가 막 그렇게 멀진 않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서 삼겹살에 소주 조금 적시자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건너편 길가에 엄청 큰 나무 하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 뭐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동네마다 있다는 당산나무냐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안 그래도 이거 너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다. 이거 당산나무 아니고 이거 피먹는 나무라고. 사람들 잡아먹는 나무니까 당산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절대 뭐 저기 가서 기도하고 이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해지고 나서는 저 나무 근처로 절대 가지 마라. 너 진짜 피 본다고 이런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해가지고 친구를 쳐다보는데 표정에 장난기가 하나도 없고 진짜 진지한 표정인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이게 장난인지 진담인지 좀 아리까리 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근데 뭐 알겠다 이러고 이제 갔죠. 근데 그 문제가 그 피목이라고 할게요. 그 피목이 있는 길이 제 집에서 이제 친구네 집 그리고 친구네 집이랑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 중에 제일 빠른 길이 그 피목이 있는 길이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아시겠지만 일 끝나면 안 그래도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피곤한데 솔직히 그 미신 때문에 10분이면 갈 길을 30분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.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굳이 안 돌아가고 피목 앞길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. 처음 며칠은 뭐 그 앞으로 지나다닌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역시 뭐 미신은 미신이구나 하고 그냥 다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. 피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.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닥이 뭐 튀어나오거나 뭐 돌부리가 있거나 뭐 뿌리가 튀어나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매끈한데 그 앞에만 지나가면은 맨날 똑같은 지점에서 꼭 이제 발목이 갑자기 확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살짝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번 뭐 무릎이든 팔꿈치든 이 살이 까져서 피를 볼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, 무조건.
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사무직만 하고 몸노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이게 안 하던 노동을 해가지고 몸이 조금 적응을 못해서 이게 비실거리나 했는데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좀 섬찟하더라고요. 그래서 옷도 막 몇 벌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구멍 나고 해가지고 버릴 정도로 와 이거는 제 몸 탓, 뭐 컨디션 탓만 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미신이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한 번은 일 도와주고 농사용 쇠꼬챙이 같은 게 이제 급하게 원래는 이제 한 번 주문 받아가지고 대용량으로 갖다 쟁여놓는데 개수가 부족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심부름을 좀 시켜가지고 농자재 마트 가갖고 몇 개 사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. 그때는 해 지기 전이어가지고 밝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앞을 지나서 가다가 이제 또 넘어진 거예요. 근데 이번에는 무릎이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까져있던 데가 뚝 까져가지고 이게 피가 진짜 철철철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고 이게 순간적으로 그 너무 아플 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채꼬챙이를 짜증나 그냥 홧김에 손으로 그냥 팍 던져버렸어. 근데 그게 피목에 줄기에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부딪힌 거예요. 근데 순간 나무 껍질이 이제 쎄다 보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움푹 패이면서 이게 살짝 껍데기가 까졌는데 그 틈사이로 시뻘건 액체가 쭈루룩 흘러나오는 거야. 진짜 영락 없는 사람 피 같은 게. 와, 근데 이게 나무에서 수액이라고 그러죠. 수액은 보통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그렇잖아요. 근데 이게 시뻘건색이 나오니까 순간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더라. 이게 나무에서 뭐 진짜 피든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시뻘건 피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거는 친구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그래서 와 그날 이후로는 저는 이제 돌아가더라도 피목 앞으로는 얼씬도 안 했어. 해 지기 전에도 안 가고 해 지고 나서도 아무리 피곤하고 막 몸이 고되고 해도 무조건 돌아서 가고.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도 제가 겪은 일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친구는 그냥 그래 내 뭐랬어 피목이라니까 앞으로 다니지 말라니까 별로 막 큰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대수롭지도 않게 이제 넘기더라고요. 그냥 진짜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얘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넘겼는데 그러다가 한 날에 제가 이제 친구네 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. 피목 그쪽 길을 피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팍 나면서 제가 쓰러진 거예요. 저는 살면서 빈혈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진짜 머리가 휙 하고 어지럽더니 확 쓰러진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 쓰러져 있으면서 살짝 이제 기절을 했겠죠. 그 기절해 있는 기간이 길진 않았고 엄청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눈을 뜨니까 거기가 이제 1m 정도 되는 턱이 있는 곳이었거든요. 제가 있던 곳에서 옆으로 이제 떨어지면 1m 정도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. 근데 이제 눈 뜨니까 그 밑에 이제 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다행히 밑에가 이제 잔디가 수북한 데여가지고 막 머리나 이런 데는 안 다쳤고 만약에 그 잔디가 없고 아예 그냥 돌밭이었거나 일본 콘크리트가 그냥 이랬으면은 아마 머리 부딪혀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거기는 이제 잔디가 수북히 있었고 목숨은 건졌는데 그 바닥에 큰 돌부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에 떨어지면서 여기 다리의 정강이 쪽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정강이 좀 이제 찢어진 거예요. 그래서 뼈가 보일 정도로 이제 막 살점이 이제 뜯겨나가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 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아이고 도저히 이거 내가 걸어가지고 뭐 병원까지 가는 거니 이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렀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좀 이상한 게 제가 그날은 피목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갔는데도 다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근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. 오늘 넘어졌던 그 공간에서 제가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피목이 앞에 있는 거예요. 제 앞에. 근데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피목의 그 뿌리들이 살아있는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와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촉수처럼 감싸 안더니 빨대처럼 제 피부를 뚫어가지고 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몸에 수분이 쫙 마르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이거 내 몸에 피를 전부 빨아들이고 있구나.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온몸이 쫙쫙 마르는 게 느껴지고 입이 쩍쩍 마르고
근데 그게 진짜 실제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게 진짜 죽겠는 거야.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정강이 깨매놓은 데가 축축한 거예요. 그래서 불을 켜고 봤더니 여기가 다 터졌는지 그 붕대 위에가 시뻘겋게 이렇게 다 물들어 있고 피로 피 비린 애가 방 안에 진동을 하는 거. 그리고 또 일어나자마자 목이 너무 마른 거야. 그래서 제가 원래 막 물을 잘 마시는 타입이 아닌데도 목이 진짜 몇 시간 뛰고 나서 좀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물을 한 2리터짜리를 숨도 안 쉬고 마셨어요. 진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. 와,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오늘 이제 다쳤던 것도 그렇고 방금 이제 꾼 꿈도 그렇고 아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새벽이었는데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내 꿈 얘기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친구가 처음에는 이 미친놈이 왜 새벽에 이 시간 전화를 하나 막 하다가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야, 너 X된 것 같다. 너 그 나무한테 찍힌 것 같다. 야, 너 거기서 몇 번이나 넘어졌어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자세히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뭐 한 10번 넘게 넘어졌겠지 하니까 이거 통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. 이미 그 나무 네 피맛 너무 많이 봐서 이거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 그게. 그러니까 아니 난 네가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뭐 한두 번 넘어진 줄 알았지. 근데 열흘 넘게 그랬던 거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이렇게 너 안 뒀지. 이러면서 뭐라 난리를 치더라고. 그래서 진정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피목인 이유가 그냥 뭐 앞에 지나가는 사람 한두 번 넘어지게 해가지고 피 뭐 조금 빨아먹고 이 정도로 피목이라고 불리게 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정도의 피를 계속 맛본 인간은 이 나무가 이제 그 맛에 중독이 돼서 한마디로 이 사람을 찍는 거야. 찍어서 이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던 안 가던 피를 다 뽑아먹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이 나무 앞을 안 지나가도 그 사람은 피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던지 간에 진짜 죽을 때까지 괴롭힌대. 근데 자기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된 사람을 처음 봤다. 왜냐면 거기는 다 이제 외지인이 없이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으니까. 근데 이제 그 피목이 그 동네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던 거예요. 그 얘기를.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근 몇십 년간은 없었던 거죠. 다 옛날 뭐 설화처럼 그 피목한테 당한 사람들 얘기를 전에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미 거기 앞으로 안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이 피목한테 당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. 이미 그 앞에 10번 넘게 지나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나 진짜 피 말라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. 근데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. 너도 여기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알지 않냐. 물어보니까 그럼 잠시만 기다리래요. 자기도 솔직히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모른다고. 자기도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. 조부모님부터 계속 쭉 그 동네 사셨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이따 전화하겠다 이러고 끊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 올 때까지 진짜 불안해가지고 이미 빼짝빼짝 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전화가 진짜 왔어요. 와서 이제 받았는데 그래 어머니가 뭘 하시냐 하니까 그냥 마을을 뜨래요. 그 방법밖에 없다고. 다행히 이제 그 나무가 마을 안에서나 힘이 있는 거지 마을 밖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. 그냥 이 마을이 뜨면 된대요. 아무리 여기서는 뭐 구슬하고 뭐 뭔 짓을 해도 이 마을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. 못 이긴다고. 몇백 년간 몇천 년간 사람 피 먹고 자란 나무를 무당들이 어떻게 이기나. 대신 그냥 이 동네만 뜨면 문제 없으니까 나가면 된다.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나 여기 와가지고 일 도와주는 거 이건 어떡하냐.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야 일이 대수냐. 너 진짜 죽는다. 일은 찾으면 되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 어디 가서 다시 찾을 건데.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왔잖아요.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간단하게 정강이 터진 것만 조금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대로 마을을 떴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도 돌아오고 나니까 정강이도 다시 터지거나 이런 일 없이 잘 아물었고 그 후로는 뭐 넘어진다든지 어디 다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 나무가 그 마을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. 그 후로는 뭐 술 먹고 한두 번 이제 뭐 넘어지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멍들고 살짝 까지고 이런 정도지 그런 일은 없었고 그 이상한 꿈도 다시는 안 꿨고 제가 이제 그때 얻은 교훈으로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게 됐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혹시나 궁금하실 분 있으실까봐 살짝 말씀드리면 일은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그맣게 다시 사업처 열어가지고 간신히 풀칠할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아주 무서운 피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.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
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리고 오늘도 부디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